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변수 그리고 자료형에 대해서는 좀 배워봤죠. 연산자를 배우게 되면 이 연산자는 다음에 진행하는 뭐 반복문이나 조건문 뭐 그 이후에 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실생활 혹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시절에 배웠던 내용도 있을 거고요.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에서만 쓰는 연산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연산자가 종류가 좀 있는데 먼저 이게 산술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수를 더하고 싶다 혹은 여러 가지 수를 더하고 싶다, p 연산자를 더할 때는 뭐 플러스 기호를 쓰면 된다. 뭐 빼기는 마이너스고요. 곱하기는 이 별표를 쓰죠. 곱하기 나누시면 되고, 나누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나누기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뭐 10 나누기 3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면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해서 살아갈까요? 실제로 결론은 2.5죠. 2.5입니다만은 자바에서는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는 무조건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A는 2.5가 아니라 2가 나옵니다. 2.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 중에서는 뭐 기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자바에서만 있는, 뭐 자바가 아니라 실생활에는 없는 거죠. 실생활에 없는 연산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 퍼센트가 있습니다. 얘를 모듈러 연산자라고 말을 하는데, 모듈러.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한번 써볼까요? 똑같이. 똑같이 뭐 int b에다가 뭐 10 모듈러 뭐 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버리면 b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을 하면 자, 이렇게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연산자를 이 퍼센트 기호로 쓰고 얘를 모듈러 연산자라고 한다. 이건 처음 보는 거죠. 자,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크게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도 조금 볼까요? 많이 쓰는 거. 자, 그 다음이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뭐 크기를 비교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거 위주로 뭐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크다는 얘죠. 작다. 자, 그리고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이상은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같다는 이 이꼴 기호가 무조건 뒤에 나와야 돼요.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같다도 있겠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같다는 이 이꼴 기호 하나만 쓰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에서는 얘는 우측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뭐 저장한다, 이런 연산자였고, 같다는 의미는 이꼴 기호 2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같지 않다는 어떻게 하냐면, 같지 않다는 느낌표는 이렇게 됩니다. 느낌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느낌표만 써도 따로 이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저 느낌표를 부정연산자라고 하거든요. 느낌표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블린으로 변수를 하나 주고요. 여기다가 제가 true를 넣어줄 거예요. true를 넣어줄 건데, 이 true를 넣어줄 때 앞에 이 느낌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부정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진짜로 뒤에 있는 것들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true의 반대가 뭐죠? false. 그래서 이 플래그에는 fals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플래그에다가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첫 번째 줄에서는 true에 부정을 한 false라는 값이 플래그에 들어가 있는데 이 플래그의 값을 또 부정해버리면 기존에 여기가 false였죠? false의 반대인 true가 플래그에 들어가서 현재 이 상태에서 플래그의 값은 true가 나옵니다. 이게 부정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같지 않다에서 같은 거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 자, 논리 연산자는 뭐 그리고 그러나 뭐 이거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우리 많이 쓰죠. 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뭐 A가 B보다 크면서 크고 그리고 뭐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조건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을 시키도록 하거나 혹은 각각의 조건들이 하나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이거나 혹은 그리고 이런 걸 쓰잖아요. 자, 그리고는 뭐냐면, 자, 그리고라는 연산자는 예를 씁니다. 이 n% 두 개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거나죠. 이거나는 버티컬 바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키보드에서 보시면 엔터 값 바로 위에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키 위에 있는 걸 누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연산자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비교 연산자랑 만약에 좀 섞어서 쓴다라고 하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분리 뭐 테스트라는 변수를 주고, 자, 예를 들어서 자, 5가 3보다 크고 동시에 10이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5가 3보다 크고 그리고 10이 7보다 크다. 이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만족하죠. 이럴 경우에는 테스트에는 true가 들어오는 겁니다. true가 들어옵니다. 이 사이에 만약에 이거나를 넣고 싶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이 버티컬 바 두 개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입 연산자는 지금 자바에서 처음 보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nt a1이라고 할까요? int a1은 1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a1 플러스는 1. 자, 얘가 지금 대입 연산자예요. 얘는 지금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a1은 a1 플러스 1 이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A1 마이너스는 5. 이렇게 제가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는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A1은 A1 마이너스 5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A1 곱하기는 3. 자, 비슷합니다. 얘는 A1은 A1 곱하기 3. 똑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나누기도 있고 심지어 모듈러 연산자 다 있습니다. A1 나누기는 2. 얘는 A1는 A1 나누기 2. 얘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줄여서 쓸 수 있으면 좋긴 한데요. 만약에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하다, 얘가 더 익숙하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먼저 공부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익숙한 걸로 사용을 하다가 적응이 되시면 이런 대입 연산자를 한 번씩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연산자 중에서 제일 큰 거 어려운 게 딱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는데
증감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증감 연산자. 얘는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필요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보지는 못하셨을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